의원님은 야당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 지금 새 당대표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별다른 기대는 없습니다. 별다른 기대는 야당과 없고. 협치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예, 저는 뭐 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당과의 협치는 또 뭐 당 대표가 중요하죠. 사실 대통령이 중요하고 당 대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건 야건 간에 이제 뭐 한 달쯤 후에는 최소한 원내대표 선거를 그렇죠. 또 맞이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쫙 들어섰잖아요. 네. 어떤 틈도 없이. 그리고 이것은 당분간 지속이 될 거고요. 원내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뭐 임명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책위 의장이랄지 뭐 사무총장이랄지 이런 임명에까지 연관이 될 건데, 네네. 저는 진정한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내지만,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원 코드로 됐을 때, 원 보이스로 됐을 때는 바로 위기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천이 시작되고 검찰 간부들을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 간섭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이 견딜 수 있겠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내년 초에 보수신당 창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가능성 있습니까? 허은하 의원님께서 꿈도 꾸지 말아라.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꿈 많이 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심평 변호사 같은 사람이 도대체 저는 이 사람이 뭐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당원인지 어쩐지도까지도 저는 잘 뭐 모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준석이 뭐 어쩐다. 이건 정말 이게 도대체 말 같지도 않는 이런 말을 아유, 저는 정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다면 정말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천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아니, 거다. 그리고 험지로 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야죠. 저쪽 영남 쪽에 하고 있는 이 정부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할 것 같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서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세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비명계 의원들 모임 잇따라 있었잖아요. 지금 송 의원님이 민주당의 길, 더 미래, 이게 두 지금 비명계 모임에 소속이 돼 있으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좀 만찬 회동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을 모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떻게 좀 모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진 이래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선택, 뭐 그것이 당내 경선이 됐건 뭐 어떤 표결이 됐건, 어떤 선택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놀래키고 의외의 선택이 결과가 나왔던 게 그 표결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먼저 그 표결 결과의 의미를 본다면, 저는 뭐 기권 내지 뭐 무효 이렇게 갔었던 20표, 20표죠. 이 20표의 표심은 어떤 표심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가결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딱 20표만 놓고 본다면 뭐 가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다 아는 이유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야기를 했고 모두가 예상했었던 단일 대우로 압도적인 부결, 이것도 또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에 뭐 그런 표를 던진 의원들도 표수에 조금 놀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로가 놀란 마음을 추스리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이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뭐 저희 당도 항상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이제 강성 당원들의 이제 좌표를 찍고 이런 것은 또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각자가 조금
이제 그런 시기는 좀 지났던 것 같고요. 지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의원들이 뭐 대표 사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대표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가 뭐 많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당원들의 표심으로 뽑힌 대표를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현실적이지도 않고 네네. 별로 맞는 이야기도 않고. 예. 근데 지도부나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사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뭐 당내 쇄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그런 메시지를 받아 안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당직 개편하고 원내대표 선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친명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그 진정성을 좀 수용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만약에 당직 개편이다라고 만약에 예, 한다면 예. 이게 그냥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한 선출직으로 뽑혔던 사람들을 제외한 네. 모든 당직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는 열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또 그 사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과감하게 열어서 거기에 맞는 꼭 뭐 친명 비명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한 인사도 메시지잖아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친명보다는 친명이 아닌 꼭 뭐 비명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네네. 이런 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활짝 여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이제 당원 80조 규정에서 기소 시에 당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무총장한테 있다 네. 보니까 네. 당직 개편을 해도 사무총장은 안 바꿀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제일 핵심은 사무총장 자리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망을 넘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전망을. 네. 그러니까 그런 전망을 넘지 못하면 그냥 이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벌써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저 자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저 자리까지 내놓기는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자리 내놔라 또 뭐 이야기가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변질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 정도로 과감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또 들어올 거잖아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부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당 의원들이 물론 이제 부결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장 크죠. 예. 크지만 거기에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좀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좀 허접스러웠어요. 그다음에 너무 좀 정치적인 내용들이 네네. 좀 많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게 이제 지도부의 말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하는 말이 뭐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강제 당론으로 해야 된다랄지 또 아예 뭐 표결장에 안 들어가서 표결 네. 자체를 성립 보이콧한다. 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발상은 참 하책 중에 하책인 거죠. 하책인 거고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모두를 불신하는 것이기도 하고 모두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치열한 논란과 논쟁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